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지난번에는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리디아의 크로이서스 왕의 교만, 즉 휴브리스죠. 그리스어로 교만과 그리고 그가 상대했던 키로스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페르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최초로 건설한 사람은 바로 이 키로스 왕입니다. 이게 이제 BC 6세기 중반쯤이니까 꽤 오래됐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게 BC 3세기쯤 되니까 그보다 한 2, 300년 좀 앞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왕 키로스는 원래 여기 보이는 요 페르시아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페르시아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근처 출신인데요. 이 페르시아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란. 어,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이 옛날에 메디아의 속국이었어요. 왼쪽 위에 있는 메디아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 메디아를 먼저 정복하고 그리고 나중에 리디아까지 정복한 거죠. 어, 그 근데 이제 참고로 이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이 그리스식 이름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이 나오잖아요. 그 페르세우스에서 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하여간 키로스 왕은 이 리디아를 정복하고 본격적으로 이 아시아 정복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리디아 옆에 여기 해안 지구가 있죠. 해안. 지금 터키 서해안. 여기를 이오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위쪽은 보통 아이올리스라고 하고 아래쪽은 이오니아라고 하는데 뭐 통째로 이오니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리디아가 있던 시절에는 이오니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인들이 여기 그리스 이민자들이 살았거든요. 이 그리스인들이 리디아의 조공도 바치고 리디아의 이제 속국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페르시아가 리디아를 정복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에, 이 키로스 왕이 리디아를 정복한 후에 음, 이오니아 여러 도시들이 유명한 도시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밀레토스라든가 키오스라든가 로도스라든가 유명한 도시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여기 페르시아 왕 키로스한테 가서 좀 잘 봐달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죠. 어, 그러니까 이 키로스 왕이 하는 말이 실은 리디아를 이렇게 침공하기 전에 너네들한테 먼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사절을 보냈지 않느냐. 리디아를 칠 때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니네들이 거절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뭐 잘 봐달라고 하는 거는 좀 염치 없는 짓 아닌가. 이제 이오니아 도시들은 큰일 났죠. 지금 거의 뭐 당시 기분으로는 세계를 정복한 키로스 왕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니 어떡합니까? 근데 하여튼 그 당시 이오니아에는 유명한 12도시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그 밀레토스라든가 이오스, 브리에네, 사모스, 에페소스, 콜로폰 등등등등등 한 12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밀레토스는 사실 걱정이 없었는데 미리 이제 교로송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기 때문에 전쟁 전부터. 근데 다른 도시들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페소스 근처에 판이오니온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 판이오니온이란 글자 그대로 범이오니아라는 곳입니다.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거기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서 결론이 난 나왔는데 우리 이오니아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우리 친척인 그리스의 제일 센 도시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자. 그 제일 센 도시가 어디냐? 당연히 스파르타죠. 그래서 이 또 사절을 보냈죠. 스파르타로. 그 스파르타로 간 사절들이 스파르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막 사람들한테 설득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 이제 스파르타 왕을 만났어요. 그때 당시엔 스파르타 왕이 두 사람이었는데요. 왕을 만나서 우리 뭐 친척끼리 좀 돕고 삽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두 왕이 하는 말이 사실 너네들 먼 친척벌인데 우리가 목숨 걸고 도와야 되겠느냐. 다만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우리가 건너가서 그 이오니아로 건너가서 아니 저 키로스 왕의 부하가 있는 사르디스에 가서 너네들 건드리지 말라고 전해주겠다. 이오니아 사람들은 이것만 해도 어디냐 하면서 반갑게
스파르타 사제를 데리고 이오니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또 함께 그 사르디스라고 옛날에 리디아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키로스 왕의 부하가 지금 총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그 키로스 왕 부하인 총독에게 스파르타의 사제이 말했어요. 그 이오니아는 우리 친척벌이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만약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르디스의 총독이 황당하게 거지없었죠, 우선. 도대체 스파르타가 뭐하는 나라길래, 저놈들은 뭐하는 놈들이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냐. 그래서 물었죠. 방금 네가 한 말을 그대로 키로스 왕에게 전해줘도 되겠냐.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제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이지. 당근이지. 꼭 그대로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르디스의 총독이 키로스 왕한테 가서 또 말했죠. 스파르타 놈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니까 키로스 왕도 황당하게 그지없죠. 무슨 저놈들이 뭐길래 나한테 대드냐. 그래서 도대체 스파르타가 뭐하는 나라고 스파르타 사람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물었죠. 그러니까 신화도 사실 잘 몰랐어요. 사실 굉장히 멀잖아요. 그리스가. 그 페르시아가 있는 지금 현재 이란에서 그리스까지 꽤 멀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는 땅이 척박해서 농사를 못 짓고 특히 스파르타 사람들은 주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이죠. 그건 잘못된 정보죠. 스파르타는 예전부터 옆에 있는 메세니아를 정복해서 메세니아 사람들을 그 노예로 부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근데 하여튼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스파르타를 비롯한 그리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 키로스 말을 듣고 한 말이 걸작인데 내가 일찍이 시상에서 서로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놈들을 두려워 본 적이 없다. 겁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산업공상처럼 이 농업을 중시하고 이렇게 상업을 전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거죠. 페르시아 귀족들은. 물론 키로스 왕은 개의치 않고 부하인 히파르고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이오니아 지역을 바로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스파르타는 뭐 찍소리도 못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죠. 하여튼 이게 소위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 최초의 갈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터키 서해안, 그러니까 이오니아를 정복한 키로스 왕은 다음에 이 바빌론을 정복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바빌론은 아시다시피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데려간 걸로 유명한 곳이죠. 이게 위치가 현재 이라크 근처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죠. 소위 비옥한 조성달 지대의 일부고요. 그렇습니다. 헤로도투스에 따르면은 바빌론은 둘레가 약 80km나 되고 성벽의 높이가 약 100m나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과장 같아요. 그러나 바빌론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것만 사실입니다. 지금 유적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보면 내부에 수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등을 통해서 오는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바빌론을 꼭 통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중간에 보이는 이 그림에 보이는 탑이 하나 있죠. 저게 바빌론 사람들이 신을 섬기면서 세운 신전인데요. 저게 소위 바벨탑의 기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바빌론 성벽이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좀 방심하다가 키로스에게 정복당했죠. 키로스 왕은 바빌론을 정복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카스피해 근처에 이 카스피해인데 근처에 여기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이제 초원지대인데요. 당시에는 마사게타이라는 이름의 부족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이질적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뭐 우즈벡이나 뭐 그런 하여튼 초원지대죠. 여기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키로스가 여기 죽습니다. 그때가 BC 530년. 키로스는 29년 동안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다가 사망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이번에는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이집트 여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캄비세스 다음에 동생 바르디아가 페르시아 왕이 되었는데 이 바르디아가 가짜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귀족 7명이 바르디아를 암살을 합니다. 그 중에 다리우스가 있었던 거죠. 그 유명한 다리우스가. 다리우스는 사실 그러고 따지고 보면 왕족은 아닌데 그냥 귀족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기록을 조작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도 아케메네스 그 제국의 왕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나하고 그 큐로스 왕은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아니 고조 할아버지가 같다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아케메네스 왕국의 적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다 진압하고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전성기로 올려놓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통화, 그러니까 돈, 다릭이라는 통화도 발행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디아, 리디아, 이오니아, 이집트, 바빌론 등등을 모두 평정한 이 다리우스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 최전성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요. 현재 이란의 베이스툰 산에 있는 산의 절벽에 있는 조각이거든요. 릴리프죠. 여기에 이제 다리우스는 자기 업적을 기록해 놨어요. 그림 왼쪽에 보면은 커다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다리우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포로들은 반란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이 조로아스트교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기록한 문자에서 나는 이 아우라 마즈다 신의 도움으로 이 10여 명의 반란자들을 무찌르고 페르시아 제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최전성기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결심한